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감정평가 이론을 한 바퀴 돌릴 건데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감정평가사 김강산이고요. 28기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무튼 최근에 회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화 감정평가 법인 만들어서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이랑 부동산 학원론 강의하고 있고요. 요번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일요일 저녁에 이론을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총론이랑 강론 해서 돌릴 거고, 오늘이랑 다음 주는 요 보라색 책 있죠? 이걸 한 바퀴 돌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부터 다다다음 주까지는 3, 4주에는 이제 강론을 한 바퀴 돌릴 겁니다.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릴게요. 이거 너무 울리네 이건 이제. 요 정도? 오케이. 자, 시작해 봅시다. 드립이나 쓸데없는 말들은 최대한 지양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시장 현재 오늘이 2022년 3월 6일인데요. 맞죠? 맞지? 좀 TMI지만 드립 안 친다고 해놓고 바로 치네. TMI지만 지금 저는 날짜 감각이 없어요. 왜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을 겁나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어,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는데 하고 있는데 유튜버 지금 구독자가 한 1100명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지.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입을 좀 풀자면 이제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고, 두 번째가 워라밸 어떻게 되는가. 워라밸 안 좋아요. 워라밸 따질 거면 다른 직업 추천합니다. 다른 직업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버시려면 다른 직업 하시고요. 나를 좀 갈아 넣어서 돈을 벌겠다 싶으면 평가사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다는 건 좋은 거야 이 시국에 라고 지금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어. 법인 차리고 한 4일, 일주일 됐는데 일이 겁나 많아가지고 좀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3월 6일인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4개월 정도 남았어요. 뭐 대충 10주 남았다 칩시다. 왜? 4개월 중에 1, 2주 정도는 본인이 생각해봐. 1, 2주 정도 진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엄청 보수적으로 10주 남았다 쳐봐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머리 한 두 번 자르면 이제 시험 보겠네요. 두세 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면 실무 이론 법규인데, 각각 실무 법규는 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저는 이론만 볼게요. 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이론 점수가 몇 점이죠? 그러니까 50? 그치. 50에서 55점. 요 정도. 70점 먹고 싶은데, 그치. 가능한데, 그니까, 뭐라 해야 되냐. 그치. 그니까, 되면 70, 70, 70을 받는 게 베스트긴 한데, 손에 닿을랑 말랑한 느낌의 점수.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50에서 55점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산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100점 중에 100점이 현실적으로 말이 100점이지만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말이 네 문제지만 이걸 분설해 보면 사실상 10물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물음당 10점짜리가 10개가 나온다는 거고, 가점이나 그런 거는 뭐 모르겠고 통상 60점을 만점을 하고 치게 되면 대충 80에서 90% 정도를 잘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10개 물음 중에 8개 정도만 잘 쓰면 돼. 잘 쓰면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어렵죠?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10개 중에 10물음 중에 5물음은 잘 쓰고, 3물음은 살짝 키워드 몇 개 나가고, 2물음 정도는 면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300, 150, 80 하면 요 정도 나오잖아, 그치? 130점. 면 나누기 10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약 53점이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제가 저번 달, 저저번 달에 걸쳐서 10번 정도 했는데, 10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1회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이건 돼. 쉬운 게 나아. 쉬운 게 나아요. 자, 당장 당장 생각나는 거. 양도소득세 인상과 부동산 시장 관계. 솔직히 다 쓸 수 있어요. 맞잖아. 서에다가 행정적 요인 세금 쳐놓고 양도소득세 판거 빼기 산거 곱하기 t 해놓고 이거 정부의 규제다 해놓고 어떻게 영향 미칠 것인가 쫙 쓰는 거 어렵지 않아. 그쵸? 뭐 하다못해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쉬운 게 절반 이상은 나와. 혹시 쓸 수 있는 게 절반이 나오고 만약에 이거조차 지금 안 돼 있다. 반성하시죠. 반성하셔야 되는 반성. 쉬운 거는 다 써야 돼. 반성하고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자 시험에서 실력이 그 생각보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뭐 어떤 경우냐 이거를 이제 겁나 열심히 쓰려는 거지. 어려운 거. 자 26회 3번을 생각해보면 기출문제 다 봤을 테니까 장기 사용권 감정평가를 하래. 중국의 장기 사용 감정평가를 하래. 이거 힘 써야 돼 안 써야 돼? 힘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과감히 명가락 가야겠다 해가지고 비원수 쓴 다음에 비원식 비슷한 사례수 쓰고 원가 방식 뭐 더해서 하면 되고 수익 방식 한 다음에 장기 사용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라고 표현보다는 장기 사용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가지고 대충 그럴듯하게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명가락은 하겠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힘쓰는 사람들이 이제 날라가는 거고. 근데 이거 힘쓰고 이거 힘쓰면 다 잘 나왔다. 그럼 60점 이상 가는 거지. 거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 물음 3개 정도 아리까리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들 요것도 사실 어떻게 비빌 수 있으면 비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됐다 치고 문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있어빌리티하게 쓸 것인지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 별 뾰족한 수는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이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냐 의암기 들어가셔야 되고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과목 찾아뵙기. 자, 저는 합격하는데 정답을 드렸어요. 의암기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과목차 짜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했지 기출문제 쓰기라고 안 했어요. 기출문제 쓰기라고 안 했고 자 주의 첫 번째 쓰기는 스터디만 평소에는 쓰지 않는다. 평소에는 과목차만 잡는다. 왜? why? 시간 아까움. 언제 쓰고 있어? 지금 우리 글씨 조치 연습한 것도 시간 아깝고 자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암기랑 기출문제 분석을 왜 구분해서 해? 기출문제 분석하고 과목차 잡기를 하시 기출문제 분석을 하거든요. 과목차 잡았어요. 서 잡고 1, 2 잡을 거 아니에요. 뭐 삼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 B, 1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키워드 같은 거는 이미 암기를 해놨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잘 쓴다는 가정하에 과목차 잡는 겁니다. 의암기 해놓고 이거 할 때 또 쓰면서 할 거지만 또 쓴다고 여기다가 시간 아깝죠? 지금 시간 아까워. 그렇기 때문에 작성은 스터디만 그 감 잡는 거는 스터디에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목차 잡기도 해가지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충 세 보니까 의가 처음에는 300에서 400개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쓸데없는 거 빼. 나와도 비빌 수 있는 거 있잖아. 솔직히 내가 이거는 암기는 안 해도 나오면 비비겠다. 타당성 분석,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다. 그러면 변사 놓고 이거 변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결과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든 쓰겠다 싶은 거 빼고 진짜 내가 조사까지 완벽하게 외워야 하는 정의가 15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외우는 거 솔직히 쉬워요. 이거는 해야 돼. 하루에 20개 외운다 치면 10개만 외우는 거야. 그러면 한 달이면 3번 돌리면 한 달이면 3번 돌릴 수 있죠. 지금 4달 남았으니까 12번 돌릴 수 있어.
200개 갖고 4달 동안 10번을 눌려서 외우는데 이거를 암기 못한다? 그러면 수험생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 고시 준비하고 있고 인생 걸고 하고 있죠. 그리고 대박인 거는 누군가는 이미 이거를 몇 회에 걸쳐서 했다고. 몇 회에 걸쳐서 누군가 했다고. 그 사람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고. 기출문제 분석 과목 찾기 저는 주 3일 정도 했어요. 3일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 2시간 정도. 그죠. 왜 2시간이면 100분 플러스 20분. 집중 안 되는 시간 20분 합쳐가지고 대충 2시간 정도 했고 100분이면 5회 풀 수 있어요. 5회 풀 수 있어. 과목차만 100점에 목차 잡는 시간은 20분이니까 5회 정도 풀 수 있습니다. 5회. 그리고 20분 대손 충당해가 뭐 카톡도 보고 하겠지. 대충 2시간 정도 하고 담배도 한대 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두 시간 정도 더 공부했다. 이론을. 왜? 과목 찾아본 거 해설지랑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보고 머릿속 생각하는 거 보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했던 것 같아. 언제? 도림촌 뛰면서 왜 시장가 치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론 지금 스터디에서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어떤 학원에서든 간에 지금 명가락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면 분명히 분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분석. 그쵸? 문제 크고 본인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점수 안 나오자면 논점을 잘못 잡고 과목차를 잘 못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상인데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저희 주위에도 확진자가 겁나 많이 나와가지고 좀 TMI지만 평가업인들도 지금 큰 규모에 있는 회사들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오늘 방금 전에 연락한 사람도 확진인데 다들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한번 다들 얼굴 뵙고 싶네요. 자, 오늘은 앞장 보시면 책의 콘텐츠 보시면 차례 있죠, 차례. 차례에 보시면 챕터 1, 2, 3, 4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시장론까지 하지 않을까 싶고 별거 없으니까요. 차근차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우시고요.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진짜 한 10번을 본 것 같은데 체계도에 대해서요. 근데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조금 심화되게 해서 제가 처음에 기본 이론 했을 때는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넘어갔지만 오늘은 이 4주 동안의 과정은 뭘 얻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까먹은 걸 다시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얻겠다는 게 아니라 까먹은 거 혹은 아니면 본인이 구멍 뚫린 거를 잘 찾아가지고 내가 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기 때문에 아예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경제학에서 시작됩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경제학에서 시작된 게 자명해요. 왜냐면 지대론이나 그런 거 보면 맨 처음 초반에 역사라던가 그런 게 다 경제학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경제학이 태동되는 게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 드리면 옛날에 유럽에 중농주의 학파가 있었고요. 뭐 중상주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중농주의를 계승한 아담 스미스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게 분업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 시장 이런 거 되게 중요시했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감정평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양반의 말씀은 뭐냐면 가격은 생산비에다 해가지고 생산한 거를 다 더하면 가격이 된다. 왜? 시장 참가자들은 다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아담 스미스 역설이 두 개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물과 다이아몬드. 사람에겐 다이아보다 물이 좋은데 왜 다이아가 훨씬 비싸죠? 설명 못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토지 가격. 가격은 생산비라면서 토지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데 누가 만든 게 아닌데 왜 가격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개를 설명 못합니다.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이 왜 생기는가 요거에 대해서 겁나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부터 리카도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잉여다. 토지는 잉여다. 옆땅보다 좋은 거다. 생산력의 차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을 계승한 마르크스라는 양반이 아니야 소유권 때문임 계급과의 투쟁이다. 아무튼 자본가 잘못이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튀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다가 토지 가격이 왜 생기냐 혹은 지역 도시라는 게 어떻게 발전되느냐 해서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까지 가게 됩니다. 요거를 이 과정 자체를 다 지대론 입지론이라 하게 되고요. 약 3분 동안 얘기했는데 지대론 이걸로 끝낼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오지도 않는 거.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부동산 가격이 혹은 밸류에이션이 무엇이냐는 거지.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부동산은 뭐 잉여든 소유권이 뭐든 간에 너무 명확치가 않잖아. 그래서 아예 백투더 베이직, 아예 다시 경제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 가격 결정 체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 결국 요거라는 거죠. P빵큐. 응? 예,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첫 번째 수요자가 낮죠. 두 번째 왜 유효수요만 인정하니까요. 공급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 세 번째 재화의 동질성 절대 어림없지. 다 엄청 개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가 이상한데 그죠?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토지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 29회 1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심화강의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29회 1번 뭐예요? 반대 기억이 안 나? 뭐예요? 29회 1번 가격 결정 요인이랑 가치 발생 요인 비교한 다음에 쭉쭉 빠져나가서 물음 3번에서 뭐 나와요? 20점짜리 3방식 6방법과 가치 산면성 나오잖아. 그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쵸? 가격 결정 요인은 뭐예요? 가격 결정 요인 수요랑 공급이죠. 가치 형성 요인은 뭐예요? 일치계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 P빵큐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이 P빵큐 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시장이 있으면 좋은 게 뭐예요? 시장이 있으면 좋은 게 뭐야? 옛날에 아담 스미스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서로 아무도 안 만나고 있을 때는 지가 지걸 지가 생산해가지고 간단 말이지. 근데 시장이라는 것에 있어서 분업이 되면 이거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만드는 사람이 있고 뭐 돈으로 재화 교환이 된다면 서플러스는 공급이구나. 뭐라 하지 이걸? 아무튼 잉여. 이 시장에 잉여가 생겨서 소유자 잉여, 생산자 잉여, 뭐 소비자 잉여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만나니까 잉여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 잉여들이 쌓이게 되면 자본 국가나 이제 국가가 성장해 간다 이런 거죠. 자본론이. 근데 부동산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재화를 교환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광해의 큰 그림은 재화란 말이지. 왜 그럴까? 곰곰이 보다가 그냥 사회과학자들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 사회 현상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이 무엇이냐? 부동산이 무엇이냐? 요거를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지울게요. 첫 번째로 하는 게 첫 번째 부동산이 무엇이냐를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떤 책을 봐도 두 번째 정도 나오겠다. 두 번째 정도 나오는 게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시장 논리가 기본적인 시장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재화는 뭐냐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특성을 크게 두 가지 나누게 되죠. 자연적 특성. 말 그대로 얘가 이런 놈이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쓰기 때문에 사람이 쓰니까 어떤 특성이 있더라. 요런 거. 에다가 여러 특성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지역성. 이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자, 그래서 부동 특성 같은 경우가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논점, 그러니까 학원론에서는 큰 논점이지만 이론에서는 이제 활용돼서 나온 논점이 하나 있죠. 바로 부동산의 종류. 자, 기억나요?
빈지가 뭐야? 포락지가 뭐야?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사 종류도 인간이 분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난 이 인문적 특성 중에 인문적인 것 중에 하나로 봐요. 빈지가 알게 뭐야? 공룡 시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락지는 하천도 공룡 시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인류가 하천이라고 부르냐고. 인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놈이 고부연계 용병사, 고부연계 용병사라는 애가 있고 지역성이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라고 보니까 부동산은 분류가 지역성이란 놈 때문에 지역시장이 중요하구나. 지역성 때문에 지역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 해가지고 첫 번째, 그 또 뭐 한댔어요? 사회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 규명하는 일이라 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역이 뭐지? 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뭐 용도지역이라든가 지목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이 뭐야? 바로 용도적 동질성에 따라서 나누는 놈이구나. 감정평가 할 때만큼은 왜?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을 때 행정동으로 묶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인, 유, 동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다 경제학적 논리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게 되냐면 개별 물건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지역적으로 묶고 인유동, 그러니까 인근 지역으로 묶어 보니까 요상하게도 이 지역성이라는 놈 때문에 합치니까 지역성이라는 놈이랑 시장이라는 놈이랑 합치니까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바로 표준적 이용이라는 애가 생기고 가격 수준이라는 애가 생기더라. 이 표준적 이용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뭐랑 닮았죠? 수량이 동질적이게 된다고. 가격 수준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으로 묶고,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묶으면 이용이 동질화되고 가격 수준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고요. 그렇죠? 신림동 1-1번지에 있는 원룸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림동에 있는 원룸의 가격 수준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역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묶는 이유가 뭐다? 표준적 이용이랑 가격 수준을 알기 위해서. 오케이. 그쵸? 그러면 요 행위, 지역을 구분하고 표준적 이용이랑 가격 수준을 파악한 행위를 우리는 이 지역을 분석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 알게 된 자료 있죠. 여기서 인근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가격 수준 얼마고 표준적 이용이 얼마구나, 뭐구나 알게 되면 요걸 기초로 해서 개별 부동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개별 부동산을 바라볼 때, 자, 여기까지 딱 하고 앞으로 다시 볼까요? 우린 계속 경제학적 시각에서 온다 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사회가. 결국 부동산이라 해도 사회학의 산물이고 경제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뭘 분석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전제 하나만 깔고 가자고요. 바로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다. 오케이. 요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경제학 10대 법칙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이 부동산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갖고 사고 팔 것이냐 하면 딱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경제 주체가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바로 돈이 되냐는 거지. 수익성. 됐죠? 그러면 어떻게 개별 부동산 분석할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돈이 되냐? 즉 경제적 가치를 얼마 갖고 있느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처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리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부동산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검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냐, MR이 MC보다 크냐, MPB가 0보다 크냐,
흡수의 분석 기타 등등을 해보고 마지막에 뭐 최대 돈이 되는 놈을 찾게 된단 말이죠. 이 과정을 뭐라 한다고? 바로 최유효 이용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개별 분석이랑 최종 분석이랑 거의 비슷하게 봐요. 100% 같진 않은데, 자, 그러면 이 과정, 이 대상 부동산이 어떤 놈인가, 돈이 제일 어떤 걸 제일 뽑아내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역 시장 분석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 분석과 시장 분석과의 관계. 좋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 또 할 거야. 이 까먹어도 돼. 아니, 다음 주 또 할 거야. 자,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 지역 분석은 기본적으로 얘는 일본의 손해거든요. 일본. 얘는 미국의 손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근데 지역 분석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냐면 시장 분석이 지역 분석에 일본에 갔어요. 1902년부터 미국에서 시장 분석이라고 부르던 행위를 일본이 1960년, 70년대 가져가서 지역 분석에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이 지역이 어떤 놈이 있고 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이용이 표준적이냐를 분석하는 거랑 이 시장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잘 팔 것이냐와 사실 본질은 같다고요. 잘 이용해야 잘 팔리겠지. 그쵸? 조금씩 미미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24회 시험에 나왔고요. 16회인가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해당 파트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말한 건 지역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어떤 놈인지 알고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역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을 봐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지금 결과가 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가치라는 것을 뽑아내야 될 텐데 이 자체로만은 가치를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여기는 대상 확정에 관한 부분인 거고 요거는 분석에 관한 방법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방법론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나오느냐 요게 이제 논점이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일단 이 밸류, 이 가치부터 봐야 됩니다. 좋아요. 이 가치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저는 두 개로 나눠서 살펴봐요. 크게. 첫 번째, 자, 중요한 건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요 시각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 싹 정리해봐요. 그럼 가격은 뭐예요? 시장에서 정해진다. 가치는 뭐 누구나 다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목적에 따라 평가사가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가격에 대한 결정 요인이 다르고 가치의 형성 요인, 발생 요인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가치가 무엇이냐? 해서 탐구하는 게 첫 번째 뭐야? 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둘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다 아시죠? 걔 가오다에서 외우잖아요. 그쵸? 가치 발생 요인이 무엇이냐? 라고 보게 되면 얘도 결국에 경제학에서 나오게 되죠. 수요 공급에서 나오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다 알죠? 효상유 플러스 2 정도까지. 효용 어디서 나왔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에서 나왔죠. 수요 인자가 부동산이 그러니까 존나 이상한 얘기 맞는데 존나 이상한 애인데 아무튼 이 재화에서 얻는 만족감이라는 건 있단 말이죠. 만족감이라는 얘기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상대 수요성. 얘가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 때문에 위치 고정성 때문에 그리고 부증성 때문에 위치 독점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다 절대적 희소성을 갖고 있지만 신림역 앞에 있는 토지 한 필지나 강남역 앞에 있는 토지 한 필지나 똑같이 다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얘긴 하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 등의 사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생기게 되더라. 이게 바로 공급자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유효 수요 있죠. 수요가 제한적이긴 해도 아무튼 수요라는 형식을 띠고 있긴 하구나. 그래서 효상유 플러스 이전성까지 해서 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치 발생률이 결국에 경제학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고 근데 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자, 인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라는 게 생겨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해서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일지 이렇게 로 보게 되고 가치 형성 요인은 왜 일지계로 나누죠? 플러스 자사경행. 자, 왜 일지계로 나뉘어요? 시형성 때문이지 뭐. 자, 금리, 인구 감소, 출생률 저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지역성 따라서 각 지역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 요인에도 자사경영이 들어가 있고 지역 요인에도 자사경영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 요인도 네, 맞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잘 보면 자사경영을 포함한다 돼 있어.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근데 양도세 올렸어. 양도소득세 구간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뭐 10억 초과하면 지금도 10억 초과 있구나. 아무튼 양도소득세 지금 5억 초과하면 46.4%인데 이거를 100%로 한다 쳐봐. 100% 80%로 한다 쳐봐. 5억 이상 돈을 벌면 80% 내야 되는데 일반 요인으로는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 80% 증가한 게 전국에 다 똑같냐는 거야. 땅끝 해남과 강남에 미친 영향은 겁나 다르단 말이죠. 심지어 강남 안에서도 같은 아파트여도 얘가 언제 샀는지 그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사경영이 포함합니다. 방금 말한 거 뭐죠? 행정 요인이 다 다르다 요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요 가치와 가격 뭐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걸 옛날 말로 가격 다원론이라고 하고 지금 말로 가치 다원론이라 하는데 가치 다원론이 아니라 가치 재원칙이죠. 재원칙이라 해서 이것들을 다 규율하는 13가지 법칙성. 그래서 토대가 되는 법칙, 토대가 되는 원칙, 외부적 원칙, 내부적 원칙이 나눠서 13가지 최유용 원칙을 지원하는 원칙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가치와 가격 요 파트이고요. 두 번째가 시장가치 파트입니다. 기준가치 파트죠. 오케이. 가치가 뭔지 알았어. 가격이랑 뭐가 다른지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측정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마일, 뭐 킬로미터, 리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가치 측정 도구는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장 가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 누가 뭐래도 가치 다운론이죠. 가치는 여러 개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시험에 굉장히 단골 주제란 말이죠. 최근에 뭐 나왔죠? 뭐 토지보 상품 적정 가격, 뭐 계속기업 가치, 공정 가치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다운론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 안에서 시장 가치를 주의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고 왜 하필 시장 가치인가를 이론적으로 보겠네요. 왜 하필 시장 가치를 생각해요? 를 다 연결돼 있죠. 여기서 찾으면 돼. 여기서. 시장이 이상한 놈이죠. 왜냐? 얘 때문에 이상한 놈이란 말이죠. 시장 기구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뭔가 보완해준다. 그래서 시장 기구의 태생적 한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른 이론책들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시장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가 시장의 요구입니다. 요구. 시장에서 원해. 만약에 얘가 거래가 안 됐지만 만약에 얘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성립할 만한 금액이 얼마야? 얘가 아직 거래가 안 됐지만 얼마야? 전문가인 네가 봤을 때 얼마인 것 같아? 사례가 여기 100원이고 이거 110원인데 얘 한 7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거래 전제, 시장에서 매매 전제를 통해서 얼마인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놈을 찾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가치 주의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겁나 많이 나왔죠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정의는 당연한 거고 정의 하나 더 개념 요소. 통상적인 시장이 뭐죠? 충분한 기간 언제를 말하는 거지? 대상과 정통한 당사자 사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신정호 자발적 거래는 뭐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물의 가액이 뭐죠? 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요 정도까지에다가 플러스 뭐 시장 가치, 외 가치.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이 가치론에 관해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챕터를 보시면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동산학 기초 이론, 당연히 얘가 들어가겠죠. 챕터 1이 여기 얘입니다. 얘. 그리고 챕터 2 감정평가 기준 빼고, 그다음에 챕터 2는 여기 지대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장론이 요거죠. 지역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 분석론은 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가치론을 보게 되면 요 파트가 이제 가치론 파트가 되고요. 일곱 번째 파트가 바로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이죠. 이게 일곱 번째고, 가치의 삼면성, 우리 다 아시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삼면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해서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이 가치를 추계해내는 이 과정을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플러스 강론 파트가 방법론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정도 쓰겠네요.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 회계 분석 같은 것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을 해가지고 가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챕터 3에 있는 감정평가라고 한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 요 정도까지 보시면 평가의 총론의 한 7, 80% 이상 다 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 진짜로 진짜로 실력 되시는 분은 이거 보고 다 했네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거 다시 스크리밍해 보면 결국에 이 부동산 가치는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그게 궁금해서 나온 학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특성이 보통 책 두 번째 나온다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부동산학. 부동산학이 뭐예요? 결국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 분석하는 학문. 부동산 현상을 연구 분석하고. 그쵸? 왜 그래요? 부동산이 이상한 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싹 모아보니까 부동산 학이 되더라. 오케이, 됐죠? 사실 이게 뭐 진짜 정석대로 하면 여기 사실 뭐 투자론도 넣고 금융도 넣고 다 넣어야 되는데, 그건 해당 안 나오지. 요즘 사실 포트폴리오 누가 나와요. 근데 그 정도 알고 있어야지. 포트폴리오 이론이 쭉쭉 나가서 CAPM을 만들게 되고, CAPM이 요소 구성법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놈은 결국 이상한 놈이고, 그 지역이랑 개별을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고, 얘네 통해 나온 자료 갖고 3방식 6방법 돌려가지고 가치를 찾아내는데, 가치는 요 놈이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문화재적 가치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게 된다. 됐죠? 좋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조금만 빨리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